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사과정 진학기입니다. 박사유지 심사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Multi-Physics Corrosion Model and Experimental Validation for Kappa Canisters in Deep Geological Repository입니다. 제 발표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트로덕션으로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성과 전체적인 오버뷰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박사학위 논문의 서머리를 설명해 드린 후, 그 다음에는 주요 결과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후에 대한 퓨처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 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들이 아직 부재하고, 또한 각 저장 수조에, 각 리액터 사이트별 저장 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 해결료들이 2030년부터는 포화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해결료 처분장 인허가를 2050년 전까지는 끝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많은 난관이 존재할 텐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용 해결료 처분장에 우리가 장입하게 되는 사용 해결료 처분 용기 보관 구리 처분 용기의 장기 부식 거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인허 과정 10년 중에 4년을 장기 부식 거동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용해결료 처분장 인허가를 적절한 시기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이 사용해결료 처분 용기 부식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용해결료 처분 용기 부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처분 용기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크게 큰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용연료 처분장 건설을 위해서 사용연료 처분 용기 부식 안정성 평가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가 꼭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총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챕터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는 이제 인트로덕션으로서 이제 사용연료 처분장, 즉 Deep Geological Repository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본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챕터 2인 Literature Review에서는 이러한 사용연료 처분장의 환경에서 어떠한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반응들이 중요한지에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연료 처분장 처분 용기의 장기 부식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식 현상들에 대한 서머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나라에서 수행했던 사용일도 처분장, 처분 용기, 장기 부식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서머리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챕터 3에서는 리서치 갭, 퍼포스 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리서치 갭은 결국 리터처 리뷰, 앞선 챕터 2에서 이를 통해 리터처 리뷰한 결과를 통해 도출한 리서치 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연료 처분장, 처분 용기, 장기 부식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없겠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 역시 필요하다는 게 중점 사항입니다. 이에 더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 연료 처분 용기, 장기 부식 거동에 미치는 서머 하드니스 케미스트리, 그리고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모델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극복함을 보여줍니다. 챕터 4에서는 뉴메리컬 메소드 파트로서 현 모델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는 주요 현상들과 이를 위한 계산을 위한 전체적인 뉴메리컬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5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개발한 모델을 실험값과 또는 무덤값과 비교 검증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 연구에서 모델 개발뿐만이 아닌 정교화 부실 실험을 통해 측정한 실험 데이터와 모델 검증을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챕터 5에는 검증 내용만이 아닌 실제 수행했던 실험에 대한 방법론 역시 담고 있습니다. 챕터 6과 7은 이제 각각 리조트 앤 디스커션과 콘클루전 파트인데요. 챕터 6은 실제 제가 개발한 사용연료 처분 용기 장기 부식 거동 평가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Carrier Reference Disposal System, 즉 KRS에 적용하여 장기 부식 거동 평가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챕터 6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용연료의 특성과 KRS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실제 모델에서 사용한 메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챕터 6에서는 총 세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각 시나리오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산화제가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산재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옥시전에 의한 부식과 관련된 평가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설파이드에 의한 부식입니다. 즉, 시나리오 1과 2는 각각 산소, 그리고 무산소 조건에서의 부식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마지막 시나리오 세 번째는 방사선 유도 부식 반응에 의한 부식 평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보시면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1번, 즉 산소 조건에서의 부식에서는 산소와 카파트 플러스가 주요 산화제로서 고려하였고요. 따라서 최대의 구리 용기의 부식 두께와 그때의 부식 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최대 구리 부식 두께는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구리 처분 용기가 얼만큼 부식이 되는지, 그에 따라 장기 거동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부식 전이는 이제 로컬라이즈 코로전, 즉 국부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 인자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시나리오 2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을 모사해왔고, 이에 따라 설파이드 이온이 주요 산화제로서 부여됐습니다. 이때 역시 처분 용기의 최대 부식 깊이와 부식 전이에 대해 평가를 통해 각각 처분 용기의 수명과 국부 부식 가능성을 판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카소딕과 아노딕 사이트 세퍼레이션이 일어남을 확인하였고, 최대 100년까지 유지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모델링 결과 이 카소딕과 아노딕 사이트의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도 부식 깊이가 최대 1 마이크로미터 미만까지만 가속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는 방사선 유도 부식에 관한 처분 용기 안전성 평가인데요. 이 역시 최대 부식 두께와 부식 전이 평가를 통해 처분 용기 안정성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챕터 6에서 마지막 सब섹션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했던 시나리오 1, 2, 3의 결과를 요약하여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모델과 비교 검증을 수행했다. 대상으로 피플로튼과 CS과의 견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7, 마지막 챕터에서는 컨클루전 파트로서 본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용연료 처분 용기 장기 부식 거동 평가 모델을 적용 방안과 어,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리미테이션과 연관된 퓨처 워크를 설명하고요. 특히나 앞으로 수행할 연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호스트락에 존재하는 프랙처들의 부식 영향을 주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메인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요 결과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CSM과 피플로트란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부식, 구리부식 용기 평가 모델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차별점이 있는 게 현재 제가 개발한 모델은 옥시전 설파이드 그리고 라디우시스에 의한 부식을 모두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피플로튼과 CSM은 각각 CSM은 방사선에 의한 부식 영향을 평가할 수 없고 거기에 더해 피플로트는 옥시전에 의한 부식 영향 역시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모델이 갖는 장점을 명확히 기술하였고요. 이와 더불어 결과 역시 각각의 부식에 의한 부식 깊이 역시 한번 비교를 수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모델과 CSM 모델과의 부식 깊이 비교를 수행하였는데요. 현재 모델에서는 1.7부터 390 마이크로미터까지 최대 부식 깊이가 달라짐을 보여줬는데 반해 CSM 같은 경우는 6.4 마이크로미터 정도 부식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CSM 같은 경우는 6.4 마이크로미터 딱 한 가지 데이터만 나온 이유는 CSM에서는 파이라이트 컨텐츠와 사이즈 오브 파티클들이 고정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베이션이 없어서 고정된 결과가 나왔고요. 제 모델에서는 이 파이라이트 컨텐츠와 파티클 사이즈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하여 여러 캣을 돌려 범위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더해 실제로 CSM에서 사용한 파이어치와 카본 원플러스 옥시데이션의 키네틱스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여서 사실 그 CSM 모델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역시 이 모델과 CSM은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개발한 모델과 픽플로탄 CSM이 이제 설파이드에 의해서 부시가 얼마나 되는지 역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개발한 모델과 피프로트라는 서로 유사한 설파이드에 의한 부식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에서 29,000 그리고 피프로트는 13,000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CSM 같은 경우는 2.9 마이크로미터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제가 개발한 모델 피플로트 그리고 CSM과의 다른 주요 차별성은 제 모델과 피플로트라는 멀티 디멘전 모델인데 반대 CSM은 1D 모델입니다. 따라서 CSM 같은 경우 코어전 뎁스가 언더에스티메이션 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고 이와 더불어 CSM 같은 경우는 설파이드 이온 콘센트레이션이 0.01로 시작하지만 수년 내에 0.005 이하로 떨어지는 값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CSM 같은 경우는 설파이드 이온 컨센트레이션을 애초에 굉장히 낮게 설정하여 굉장히 적은 부식 두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개발 모델이 어, 장기 부식 거동에 대해서 잘 예측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퓨처 플랜입니다. 현재 제가 개발한 모델 역시 완벽하진 않고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워터 플로우의 영향을 아직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pH 이펙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모델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설파이드 이온이 이제 엔지니어링 밸류와 내추럴 호스트라 베리어스의 사이에 고정값으로 삽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이트 셀렉션 후 우리가 사이트 셀렉션 후 선정한 모함들에는 실제 프랙처가 존재하고 이 프랙처의 특성에 따라 그라운드 워터 플로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다면 좀 더 리얼리스틱한 부식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프랙처의 특성을 모델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시 플로우 이퀘이션을 활용하여 이제 필요한 하이드릭 컨덕티비티 프로퍼티들을 집어넣을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 설파이드 이온 소스를 고려하기 위해 설페이트 리듀싱 박테리아의 액티비티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어, 사용 해결료 처분장 사이트 셀렉션에 필요한 리밋과 크리테리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한 사항으로는 현재 이 모델에서는 pH를 계산하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pH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 식들을 집어넣고 중요한 사항으로는 액세서리 미네랄을 벤토나이트에 있는 액세서리 미네랄을 고려하여 pH가 변하는 값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 구리 처분용이나 페일러 이후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라디오 뉴클라이드의 소스텀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